네, 이처럼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끼면서 한국은행도 어제 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기준금리를 연 1.2%에서 0.75%로 내려 사상 첫 제로금리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네, 이런 유례없는 금리 인하 배경과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친절한 뉴스 이윤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한국은행의 어제 금융통화회의 전격적으로 이뤄졌는데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본 거겠죠? 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가시화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관심은 인하 여부보다 인하 폭이었는데 말 그대로 B컷, 그러니까 이 통상 수준을 뛰어넘는 대폭 인하였습니다. 보통 한국은행은 금리 조정 시 0.25%포인트씩 움직이지만 이번 조정폭은 그 2배인 0.5%포인트였습니다. 이 전격적인 금리 인하로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0%대, 즉 기준금리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 충격 속에 싼 이자로 시중에 돈을 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어제 새벽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단박에 내리고 일본과 유럽 국가들도 줄줄이 금리를 내리는 상황에서 실기하지 않겠다는 판단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번과 같은 전격 소집, 즉 임시 금통위는 2001년 9.12 테러, 2008년 금융위기에 이어 역대 세 번째란 점에서 상황의 심각성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네, 이제 관심은 이번 조치가 시장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 것인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뉴욕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새벽 미국 증시는 미 연준의 제로금리 결정이라는 특단의 조치마저 비웃듯 오히려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우리 주식시장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아시아 시장을 염두에 두고 회의를 앞당겨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코스피를 비롯한 아시아권 증시는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예상보다 더 크고 충격적일 수 있다는 공포감이 시장에 팽배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놓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급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당시 금융위기는 말 그대로 금융의 위기였습니다. 패닉에 빠진 시장에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해 금융을 회복시킨 미국 연준의 조치가 먹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위기는 전염병이 문제가 됐습니다. 바이러스, 그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이 사태의 본질이란 점입니다. 다들 겪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의 가장 큰 문제가 활동을 줄이는 거죠.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못하고 모이지도 못합니다. 돈을 쓰고 싶어도 돈 쓸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지금 당장 금리를 내린다고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해 쇼핑몰 가기를 꺼리는 소비자의 마음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장 통화 정책을 조정한다고 해서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멈춰선 공장이 즉시 재가동에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비용이 아니라 바로 건강, 안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국의 통화 정책만으로는 문제를 푸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통화 정책과는 별개로 정부의 재정 정책이 병행이 돼야 될 듯한데 어떻습니까? 정부도 물론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쓰는 재정 정책 역시 한계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코로나 추가 경정 예산의 핵심은 2조 원가량의 소비 쿠폰입니다. 하지만 이 쿠폰을 나눠주더라도 바이러스 확산 위험이 여전하다면 사람들은 식당이나 전통시장 찾아 외출하기를 꺼려할 겁니다. 물론 이런 상황들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불필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정책당국이 그동안 전가의 보도처럼 써온 정책 수단들의 효과가 이번에는 예전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주열 총재도 통화정책만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불안감이 시장에 자리 잡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실제 생산과 소비에 생긴 제약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문제는 코로나19의 불확실성, 이걸 해소하는 일이겠군요. 네, 경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불확실성이라는 얘기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파가 전 세계적으로 그것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바로 이 불확실성의 핵심이죠. 지구촌이 겪었던 지금과 비슷한 상황은 사상 두 번째 팬데믹이 선포됐던 2009년 신종플루 때가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종플루에 대한 공포도 상당히 컸습니다만 이건 말 그대로 기존의 독감이 변이를 일으킨
시작된 거라서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면역력, 이른바 교차 면역력이 이미 있었다고 우리 질병관리본부 측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야말로 새로운 바이러스입니다. 세계에서 확진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각국이 당분간 활동을 대폭 줄이고 있는 것 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간이 짧다면 말 그대로 이후에 강한 V자 반등, 즉 빠른 회복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요. 지금처럼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번지면서 우리 활동이 지속적으로 제약을 받게 되면 나중에 이 간극을 메우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게 고민입니다. 이 나라들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우리처럼 활발한 교역과 이동의 상당 부분을 기대고 있는 나라들이 특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관건은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이겠습니다만 동시에 재정정책, 금리 인하, 세금 감면 같은 정책적 대응들을 어떻게 언제 얼마만큼 해야 할지 정말 치밀한 계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